논점 1.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로마자 1. 개설. 보상평가 시 보상액 산정은 일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에 제공될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협의 취득의 경우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재결에 의하는 경우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보상액의 산정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 수정과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를 거치고 이때 보상평가는 보상액 산정의 일반 원칙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로마자 2. 내용 1. 객관적 기준 및 현실적인 이용 상황 기준 평가. 토지보상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며 토지 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객관적 상황이란 사물을 판단함에 있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한 것을 말한다. 즉, 토지를 특수한 용도에 이용할 것을 전제로 하거나 주위 환경이 특별하게 바뀔 것을 전제하는 경우 등은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토지보상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 기준 평가.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한다. 3. 개별평가.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그 건축물 등을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등과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4. 공시지가 기준평가.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 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5. 개발이익 배제. 개발이익 배제란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되거나 공익사업의 시행, 그 밖의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 행하여진 토지 이용 계획의 설정, 변경, 해제 등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하게 받은 이익으로서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증가된 부분을 말한다. 개발이익 배제란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논점 2.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로마자 1. 개설.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란 관계법령에 의해 가해지는 토지 이용 규제나 제한을 받는 토지를 말한다. 공법상 제한은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며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 기능을 발휘한다. 로마자 2.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기준. 1. 관련 규정 검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평가 기준. 원칙적으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그러나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에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로마자 3.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공법상 제한을 일반적 계획 제한과 개별적 계획 제한으로 구분하여 보상평가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 계획 제한이란 제한 그 자체로 목적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지 않은 제한으로서 반영하여 평가한다.
판례도 당의 공공사업의 시행 이전에 이미 당의 공공사업과 관계없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시 등으로 일반적 계획 제한이 가하여진 경우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개별적 계획 제한이란 그 제한이 구체적 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제한으로서 반영하지 않고 평가한다. 논점 3. 현실적인 이용 상황의 기준의 평가. 로마자 1. 의 및 근거.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란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기준 시점 실제 이용 상황을 말하며 이는 주위 환경이나 대상 토지의 공법상 규제 정도 등으로 보아 인정 가능한 범위의 이용 상황을 말한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 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 상황과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 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마자 2. 현황 평가주의의 예외.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8조의 일시적인 이용 상황. 무허가 건축물 등의 부지와 불법 형질 변경 토지, 미지급 용지의 규정이 있다. 또한 건물 등의 부지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기준하여 평가한다.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경우 해당 사업을 목적으로 공법상 제한이 변경된 경우 변경되기 전에 공법상 제한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용도 폐지가 되는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인 경우에는 용도 폐지 후 인근 지역의 표준적 이용 상황을 기준한다. 논점 4. 무허가 건축물 등 부지의 평가. 로마자 1. 개설. 무허가 건축물 등이란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 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한 건축물을 말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취지는 위법한 행위에 기인한 가치의 증가분을 보상액에서 배제하는 무허가 건축물 등의 부지의 감정평가 방법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로마자 2. 평가 기준. 1. 원칙 및 취지. 무허가 건축물 등의 부지는 무허가 건축물 등이 건축 또는 용도 변경될 당시에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이는 위법의 합법화 방지의 취지가 인정된다. 2. 예외. 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등은 적법한 건축물로 보고 적법한 것으로 평가하며 이는 종전구법에 따른 기득권을 인정하기 위함이다. 3. 무허가 건축물 부지의 범위. 대법원은 면적 사정은 해당 건축물 등의 적정한 사용에 제공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여기서 해당 건축물 등의 적정한 사용에 제공되는 면적은 무허가 건축물 등의 용도 규모 등 제반 여건과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감안하여 무허가 건물 등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와 무허가 건물 등의 용도에 따라 불가분적으로 사용되는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 무허가 건축물 등의 부지로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면적이 관련 법령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상한으로 한다. 로마자 3. 입증 책임. 1. 입증 책임에 대한 견해 대립. 양괄호 1. 문제점. 대상 토지가 무허가 건축물 등의 부지라는 점, 즉 대상 토지에 소재하는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만약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89년 1월 24일 이후에 신축되었는지의 입증 책임에 문제가 있다.
양괄호 2. 학설. 토지 소유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견해는 사업 시행자가 작성한 조서는 진실의 추정력이 있으며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한다. 사업 시행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견해는 토지평가의 대원칙은 현황평가이며 그 예외 사유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한다. 양괄호 3. 판례.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불법 형질 변경 토지에 대한 입증 책임과 관련하여 수용 대상 토지의 이용 상황이 일시적이라거나 불법 형질 변경 토지라는 이유로 본래의 이용 상황 또는 형질 변경 당시의 이용 상황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예외적인 보상액 산정 방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쪽에서 수용 대상 토지가 불법 형질 변경 토지임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예외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 등의 부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 시행자에게 있다. 양괄호 4. 검토. 생각건대 토지보상법의 대원칙인 현실적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자가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현황평가 원칙을 외면할 수 없는 바 사업 시행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논점 5. 불법 형질 변경 토지의 평가. 로마자 1. 개설. 불법 형질 변경 토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 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 변경한 토지를 말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위법한 행위에 기인한 가치의 증가분을 보상액에서 배제하는 불법 형질 변경 토지의 감정평가 방법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로마자 2. 평가기준. 1. 원칙 및 취지 등. 불법 형질 변경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가 형질 변경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이는 위법의 합법화 방지의 취지가 있다. 불법의 기준 시점은 형질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사후에 허가 신고를 추임받는 경우는 불법으로 되지 않는다. 2. 예외. 다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 형질 변경 토지는 현실적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 로마자 3. 입증 책임의 문제. 1. 문제점 및 견해의 대립. 불법 형질 변경 여부에 입증 책임의 분배가 문제된다. 토지 소유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견해는 사업 시행자가 작성한 조서는 진실의 추정력이 있으며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한다. 사업 시행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견해는 토지평가의 대원칙은 현황평가이며 그 예외 사유는 주장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한다. 2. 판례 및 검토. 대법원은 수용 대상 토지의 이용 상황이 일시적이라거나 불법 형질 변경 토지라는 이유로 본래의 이용 상황 또는 형질 변경 당시의 이용 상황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예외적인 보상액의 산정 방법 적용을 주장하는 쪽에서 수용 대상 토지가 불법 형질 변경 토지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예외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생각건대 토지보상법의 대원칙인 현실적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자가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현황평가 원칙을 외면할 수 없는 바 사업 시행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로마자 4. 관련 문제. 1. 법률 유보 원칙이나 구체적 위임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판례도 과거 불법 형질 변경 토지 평가 기준과 관련하여
동 규정의 취지가 불법 배제에 의한 적정 보상 원칙을 달성하려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소급입법이라거나 헌법 제13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여부. 양괄호 1.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의 원칙. 반괄호 1. 문제점. 진정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 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부진정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 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 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괄호 2. 판례의 태도 및 검토. 판례는 불법 형질 변경 토지의 평가 기준과 관련하여 규정의 취지 등을 비추어 볼 때 소급입법이라거나 헌법 제13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불법 형질 변경 토지 평가 기준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양괄호 2. 경과 규정이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 불법 형질 변경 토지는 불법에 의한 행위로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고 보호할 만한 신뢰 이익이 적고 불법을 방지하는 공익이 크므로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이 가능한 경우인 바 정당하다. 논점 6. 미지급 용지의 평가. 로마자 1. 개설. 미지급 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판례는 같은 토지에 대해 둘 이상의 공익사업이 시행되고 새로운 공익사업이 시행되기까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에 의하여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판시한 바 있다. 종전에 미불용지로 규정되었으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미불용지의 용어가 미지급용지로 개정되었다. 미지급용지는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말한다. 반면에 미보상 토지는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이 되고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이는 미지급용지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로마자 2. 평가기준. 1. 평가기준의 취지. 사업 시행자가 이와 같은 미지급 용지를 뒤늦게 평가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 시 적정 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한 결과를 구제하기 위하여 현황평가의 예외가 인정된다. 2. 평가 기준의 내용. 양괄호 1. 원칙.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 기준으로 평가한다.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도 가격 시점을 기준하나 종전 사업 시행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을 기준한다. 양괄호 2. 예외.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 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는 때에는 편입 당시의 지목, 실제 용도, 지형, 지세, 면적 등의 개별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근 지역의 표준적 이용 상황이 변경된 경우는 가격 시점에서의 인근 토지의 표준적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형질 변경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도 도로에 편입된 이후 대상 토지의 위치나 주위 토지 개발 및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 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변경된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토지 가격을 감정평가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3. 가격 시점. 가격 시점은 일반 보상과 마찬가지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편입될 당시의 가격을 소급평가하여 다시 보상금 지급 시로 시점 수정하는 것은 아니다. 4. 공법상 제한 등. 공법상 제한이나 주위 환경, 그 밖의 공공시설 등과의 접근성 등은 종전의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 등으로 변경 또는 변동이 된 경우 외에는 가격 시점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용도지역 등이 종전 또는 새로운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변경된 경우에는 가격 시점에서의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5. 개발이익의 배제. 미지급 용지의 평가 시 종전 및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배제하고 평가한다. 6. 적용 범위. 양괄호 1. 학설. 공익사업 시행의 결과가 토지 소유자에게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 모두 미지급 용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무제한 적용설과 종전보다 현황이 불리해진 경우에만 미지급 용지 규정을 적용한다고 보는 제한 적용설이 대립된다. 양괄호 2. 판례. 대법원은 미지급 용지 규정의 취지가 현황평가의 예외를 인정하여 피보상자가 불리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황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면 미지급 용지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말고 현황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양괄호 3. 검토. 생각건대 미지급 용지 규정의 취지가 토지 소유자의 손해방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하락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7. 보상 대상자. 종전 사업과 새로운 사업 사이에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미지급 용지의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논란이 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와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생각건대 미지급 용지의 소유자는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않는 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는 바,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규정 적용을 부정해야 한다고 본다. 8. 보상 의무자. 원칙적으로는 종전 공익사업 시행자가 보상 의무자이나 미지급 용지 보상이 새로운 공익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보상받지 못한 토지 소유자 등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종전 사업 시행자의 보상 의무가 새로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전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로마자 3. 관련 문제. 1. 미지급 용지에 대한 인도 청구권 행사. 도로법 제3조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도로에 편입된 부지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미지급된 도로 부지에 대하여 인도 청구를 하지 못한다. 2. 미지급 용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 양괄호 1. 행사 여부. 미지급 용지 중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미지급된 도로 부지이다. 도로를 구성하는 미지급 용지 부지는 그 사용 수익에 대한 손해의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양괄호 2. 판례 입장. 대법원은 어느 사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사실상의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이득을 얻고 토지 소유자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양괄호 3. 부당이득 평가.
즉 공공이 사인의 토지를 토지 소유자의 점유 관리를 배제한 채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한 경우에는 임료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므로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있는 것이다. 부당이득금 산정을 위한 기초가격은 사실상의 공익사업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라 평가하며 종전부터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던 토지가 편입된 경우에는 도로로서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도록 판시하고 있다. 3. 미지급 용지에 대한 시효 취득 여부. 양괄호 1. 문제점.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한다.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특히 자주점유 여부가 문제된다. 양괄호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도로관리청이 타인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면서 점유 관리하여 20년이 경과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시효 취득이 완성된다고 하여 긍정하였다. 그러나 토지의 점유자가 점유를 시작할 당시 그 토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실제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므로 이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비록 타인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라도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과거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미불용지에 대한 시효 취득은 더 이상 인정받기 어렵게 되었고 그 이후에 나온 판결에서도 시효 취득을 부정하는 일관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양괄호 3. 검토. 생각건대 미지급 용지의 경우 점유 원인 자체가 무단 점유에 기인한 것으로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할 점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주점유의 추정력은 깨진다고 본다. 따라서 자주점유가 아닐 경우 시효 취득은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논점 7. 도로 부지의 평가. 로마자 1. 개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의 취지는 사도법상 사도 및 사실상의 사도부지의 감정평가 방법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또한 위의 부지들을 낮게 평가하는 취지는 인근 토지로의 가치가 화체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로마자 2. 사도법상 사도. 1. 사도법상 사도의 개념. 사도법상 사도란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어촌 도로,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등이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로 정의되어 있다. 즉, 사도법에 따른 사도란 그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다른 부분의 효용 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관할 시장 군수의 사도 개설 허가를 받아 개설되는 공도에 연결되는 도로를 말하며 사도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도로이다. 사도법상의 사도는 사실상의 사도와는 달리 동일한 소유자 간의 가치 이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평가 방법. 인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의 5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인근 토지란 그 사도부지가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적인 이용 상황의 토지로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을 말한다. 즉, 사도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현실적인 이용 상황은 인근 토지의 표준적인 이용 상황이 된다. 로마자 3. 사실상의 사도. 1. 사실상 사도의 개념. 사실상 사도란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사도로서 도로 개설 당시의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토지 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도로 개설 당시의 토지 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 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2. 판단 기준. 법원은 도로 개설 당시의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 중 일부에 도로를 설치한 결과 도로 부지로 제공된 부분으로 인하여 나머지 부분 토지의 편익이 증진되는 등으로 그 부분의 가치가 상승됨으로써 도로 부지로 제공된 부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보상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정당 보상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도로 개설 경위와 목적, 주위 환경, 인접 토지의 획지, 면적, 소유 관계 및 이용 상태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평가 기준.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인근 토지란 그 부지가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적인 이용 상황의 토지로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을 말한다. 또한 사실상의 사도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인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하므로 3분의 1을 적용할 경우의 단가 사정은 반올림하지 않고 절사한다. 4. 판단 시점. 도로 개설의 자의성 및 동일인 소유 토지로의 가치 이전이라는 두 가지 요건은 도로 개설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도로 개설 당시에는 도로 부지와 그 도로를 통하여 출입하는 토지가 동일인 소유였으나 그 이후 소유권이 달라진 경우에도 사실상의 사도로 본다. 로마자 4. 공도부지. 1. 개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일반 토지와 같은 방법으로 감정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은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한 것은 적정 가격으로 보상하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이와 같은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적정 가격으로의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공도부지도 이러한 예외에 해당한다. 2. 공도의 구분. 도로법 제2조에 의한 도로, 도로법에 의한 준용도로, 농어촌 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 도로,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가 있다. 3. 평가 방법.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적인 이용 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해당 도로의 개설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로마자 5. 기타 도로.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도로. 공도의 평가 방법 준용. 2. 예정 공도. 공도 부지의 평가 방법 준용. 논점 8. 국어 부지 및 도수로 부지. 로마자 1. 개설. 국어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물이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므로 국어와 관련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상린관계가 성립된다. 도수로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도수로란 관행 용수권과 관련하여 용수 배수를 목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뚝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의미한다. 국어는 물이 자연적으로 흐르든 사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이끌든 그것은 가리지 않고 물이 흐르고 있는 토지를 의미하나 도수로는 일정한 방향으로 물이 흐르도록 인공적으로 조성하여 물이 흐르고 있는 토지라는 차이가 있다. 즉, 도수로는 국어 중에서 관행용수권에 의하여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를 취수 또는 인수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을 의미한다. 로마자 2. 관련 규정 검토. 국어부지에 대하여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다만 용수를 위한 도수로 부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여기서 인근 토지라 함은 당의 국어부지가 국어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 상황과 유사한 토지로서 당의 토지와 위치상 가까운 토지를 말한다. 대법원은 도수로 부지의 감정평가를 위해서 그 도수로의 개설 경위, 목적, 소유 관계, 주위 환경, 이용 상태 등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논점 9. 개간비의 평가. 로마자 1. 개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의 취지는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지출한 비용으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노력과 상관없이 받게 되는 가치의 증가분을 개간한 자에게 되돌려주도록 하는 개간비 등의 감정평가 방법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로마자 2. 의 및 요건. 1. 개간비의 의. 개간비란 토지의 매립, 간척, 개간 등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이는 실비 변상적 성격을 갖는다. 2. 보상요건.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점유할 것을 요한다. 즉, 개간비 보상의 대상 토지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한한다. 따라서 사유지는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적법하게 개간한 경우에도 개간비의 보상 대상이 아니다. 또한 개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허가, 인가 등을 받고 개간한 토지여야 한다. 이러한 허가, 인가 등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형질변경 허가 등뿐만 아니라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포함한다. 그리고 개간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즉, 개간비의 지출자와 보상 대상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기준 시점 당시 개간을 한 자가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로마자 3. 개간비의 보상평가. 1. 원칙. 개간비는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개간에 통상 필요한 비용 상당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이 경우 개간 전과 개간 후의 토지의 지세, 지질, 비옥도, 이용 상황 및 개간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개간비는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므로 개간 당시에 실제 지출된 금액이 아니라 기준 시점에서 새로이 개간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통상 필요한 비용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예외. 가격 시점 현재 개간 비용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일정 비율. 개간에 통상 필요한 비용 상당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간 전 토지의 지세, 지질, 비옥도, 이용 상황 등의 파악이 가능하여야 하나 개간 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주위 환경이 변경된 경우는 기준 시점에서 사실상 이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개간비는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개간 후의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개간지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5분의 1,
도시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10분의 1 이내로 할 수 있다. 3. 개간비의 상한. 개간비 한도액은 개간자에게 개간비를 보상하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개간 후에서 개간비를 공제하여 잔액을 보상하여 이중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4.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 개간지를 보상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 금액은 개간 후의 토지가액에서 개간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즉, 개간 후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한 토지의 감정평가액에서 개간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로마자 4. 유의사항 1.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개간비는 개간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적법하게 개간하였다고 하여도 점용기간이 만료 후에 점용기간의 갱신 없이 점용하고 있는 경우는 계속하여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간비의 보상 대상이 아니다. 2. 허가 용도와 다른 용도로 개간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개간하였으나 그 용도가 허가된 용도와 다른 경우에는 이를 적법하게 개간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개간비의 보상 대상이 아니다. 3. 점용 허가 면적과 상이한 경우 점용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개간한 경우 초과 부분은 적법한 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간비의 보상 대상이 아니다. 또한 개간 면적이 인허가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개간 면적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4. 원상 회복 또는 보상 제한의 부관이 있는 경우 점용 허가의 부관으로 점용기간 만료 시에는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던가 또는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등의 부관이 있는 경우에는 개간비의 보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하천 점용 허가의 부관에서 정하고 있는 점용기간 만료 또는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할 것의 의미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하천 부지에 대한 점용기간 만료 시 그에 관한 개간비 보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하천 점용 허가를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하천 점용 허가 시 위와 같은 내용의 부관을 붙이는 것은 점용 허가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부관의 내용은 원고들에게 유효하게 그 효력을 미친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논점 10. 토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 로마자 1. 개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은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종류, 존속기간 및 기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점유는 권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양도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의 유무에 따른 토지의 가격 차액 또는 권리 설정 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감정평가 방법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개인별 보상의 원칙에 보다 충실하여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로마자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 1.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토지란 용익물권,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채권인 임차권, 그리고 담보물권인 저당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토지를 말한다. 이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는 사용대차의 경우를 포함하되 점유는 이 경우의 권리로 보지 아니한다. 2.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토지의 평가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규정,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규정,
무허가 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 형질 변경된 토지의 평가 규정, 미지급 용지 평가 규정, 도로 및 국어 부지의 평가 규정, 개간비 평가 등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평가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와 같이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에서 공제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은 소유권 외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인별 보상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한다. 로마자 3. 토지 소유자와 지상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토지의 평가. 토지 소유자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달라 그 지상 건축물을 평가 의뢰자의 요청이나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그 지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나지 상태의 평가 가격에서 지상 건축물의 거래 사례 비교법에 의한 평가 가격과 지상 건축물의 이전비 또는 취득가격 평가액 상당액의 차이를 공제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이와 같이 평가하는 이유는 타인의 토지를 대차하여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건물이나 점포의 매매는 그 건물의 가격 이외에 토지의 이용권에 관한 값이 포함되어 거래된다. 또한 토지의 소유권은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설정되면 그만큼 이용권이 제약되므로 그 값은 낮아지는 것이 정상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정상평가를 하여 보상을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부당한 이득을 보고 지상권이나 임차권자는 손해를 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논점 11.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 로마자 1. 일반 토지의 사용료 평가. 1. 의의. 공익사업의 시행을 원인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당의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결국 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을 주게 되므로 이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사용료의 보상 범위는 지표상의 토지 사용만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입체적 소유권의 개념에 기초하여 토지의 지상 및 지하 부분의 사용을 포함하게 된다. 또한 공중공간의 사용에 대한 보상평가는 사용기간이 일시적인가 영구적인가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설정된 사용기간의 장단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2. 보상기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 입료, 사용 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사용하는 토지와 그 지하 및 지상의 공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 방법은 투자 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토지의 사용이란 토지보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적법한 사용만을 의미한다. 토지의 사용료는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적정한 임대사례가 없거나 대상 토지의 특성으로 보아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로마자 2. 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보상평가. 1. 보상평가 기준. 토지보상법은 토지의 지하 사용뿐만 아니라 지상 공간 사용에 대한 평가 규정을 신설하고 입체 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2.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3.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임대사례 비교법이나 적산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사용료에 입체 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